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인사가 적힌 현수막이 거리에 부쩍 늘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름 알리기용이 대부분인데요. 엄격히 따지면 모두 불법입니다. 현직 구청장들의 현수막도 볼 수 있는데요. 단속이 이루어질 리 없겠죠.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인근 거리입니다. 설 명절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명절 인사지만 대부분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름 알리기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교차로만 해도 현수막들이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리의 가로수는 현수막 지지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현수막 행렬에는 현직 구청장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1년 앞둔 명절은 놓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인데 이런 현수막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단체장이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거는 상황에서 선거용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입니다. 구청장의 불법 현수막은 손도 못 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업적인 불법 현수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저게 오늘 하루에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도 어차피 나옵니다. 하루만이도 엄청 나거든요.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불법 현수막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런 명절 인사 현수막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낸 프레카드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일정 시기에 특정 기간은 허용해지는 분위기가 있다. 불법을 막아야 할 자치단체가 불법을 방치하는 현실과 정치 일꾼을 자처하는 이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전하는 명절 인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달 말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감염병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고 이후 지역별 접종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준비 상황과 접종 절차를 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하 75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 보관용 냉동고입니다. 냉동고가 마련된 곳은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가장 먼저 접종될 호남 권역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지역 백신 접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3곳으로 중부권은 충남 천안, 영남권은 경남 양산, 호남권은 광주 조선대가 지정됐습니다.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돼 있던 백신은 이곳 냉장고에서 해동을 거친 뒤 또한 이곳에서 희석 작업을 거쳐 접종실로 나가게 됩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과 제주에 코로나19 의료진 4천여 명이 이번 달 말부터 이곳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영하로 보관하는 거기에 좀 차질이 없도록 권역 예방 접종센터에서는 각 자치구에 마련된 지역 예방 접종센터 종사자와 민간 위탁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과 접종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훈련도 진행합니다. 교육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백신 접종의 거점 역할로 주요한 센터 일을 하게 된다. 호남 권역센터에서 의료진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지역센터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이 다가오면서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인력 수급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광주는 370여 명, 전남은 550여 명이 필요합니다.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16개 팀 정도의 규모의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67명, 간호사 134명, 행정요원이 166명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광주 전남민은 200여만 명. 방역당국은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 속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고 이 가운데 3명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4명 가운데 3명은 전북 육가공업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고 1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48명이 확진됐고 2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24명이 확진됐습니다.
고압 전기선을 다루는 배전 노동자들이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4년 만에 돌아온 건 산재가 아니라는 답이었습니다. 배전 노동자들은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동안 전기 활선 노동,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을 만지는 작업을 한 송모 씨는 지난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세포 림프종, 혈액암 계열의 병에 걸렸다는 건데 수십 년 동안 노출되어 온 전자파가 질병의 원인 같다고 말합니다. 딴 일을 안 해보고 다른 쪽에서는 이런 변명이 나올 수도 없고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털이 다 서가지고요. 좀 붕 뜬다고 생각해야지 옷이. 송 씨와 함께 전기 활선 노동자 2명도 전기 활선 노동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산재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재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전기 활선 작업 때문에 뇌종양과 갑상선에 걸렸다며 노동자 10명이 산재를 신청했다가 4년 만에 모두 불승인당했고 2019년 피부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2명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신청자들의 질병과 전자파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결과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탁상 행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전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은 국가기관 산업인 배전 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직업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산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기 활선 노동자들도 특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유해인자가 특정돼야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시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유해인자에 기반한 특수건강검진이 어렵다 한다면은 그 위험 직종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 속에서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전기 활선 노동자들의 숨은 피와 땀이 녹아있기 때문 그들이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장비 업계에서 이런 일이 흔하다는데요. 관급 봉사나 대기업 봉사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하수도 정비 사업이 완료된 여수시 돌산읍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했던 서재인 씨. 5달을 일했지만 손에 쥔 돈은 한 달치뿐이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 후에 주기로 한 게 금액이니까 6월, 7월, 8월 달이면 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돈이 계속 체불이 되다가 9월 달에 9월 한 20일경인가 돈을 받았어요. 한 달. 추석 전에. 근데 그때부터 안 나온 거예요, 돈이. 받은 돈은 없는데 대납한 장비 임대료와 은행 이자만 계속해서 빠져나가 결국 서 씨의 가족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맨날 이자 내기도 버겁고 맨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통장에 뭐 그것도 대출까지 해서 쓰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지난 2019년 광양시 망덕포구 다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했던 이순근 씨. 이 씨는 최근 2년 전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그동안 대출로 생활을 연명했던 탓에 이자 부담까지 지게 된 걸 생각하면 울화가침입니다. 광양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야 뭐 돈 뜰 일 없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생각도 못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일을 하기 전보다 더 가난해진 건설장비 운전기사들.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다단계 계약 구조 중간에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자금이 막힌 탓이었습니다. 체불 문제가 불거진 업체들을 찾아보니 이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체불금을 이번 공사 현장 대금으로 돌려막기 한 업체도 있었고
일부 업체는 공사 직후 파산을 하거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업체들이었지만 계약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남 동부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장비 대금 체불 사례는 노조에 신고된 건만 116건. 이 중 27%는 바로 지자체와 교육청, 해수부 등이 발주한 관급 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GS 칼텍스나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공사 현장에서도 수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례가 수십 건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 장비 대금을 체불당한 운전기사 10명 중 2명은 아직도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고 지난해 말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민간공항 이전 시기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전남 주민들의 여론이 이 시장의 발언 이후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공항에 있는 두 개의 공항 이전 방식에 있어 광주와 전남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니 조건 없이 먼저 보내라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했다가 군공항만 광주에 남게 될 우려가 있으니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광주 MBC와 무등일보, 뉴시스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민들은 동시 이전이 54.7%로 민간공항 먼저 이전 27.2%의 2배 이상 높았지만 전남 도민들은 민간공항 먼저 이전이 42.4%로 동시 이전 32.4%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때 새 언론사가 같은 질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과 양상이 달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때도 57.5%가 동시 이전을 희망했지만 전남 도민들도 동시 이전 41.5%, 먼저 이전 33.7%로 역시 동시 이전을 선호했었습니다. 이랬던 전남 지역 여론이 5개월 만에 민간공항 먼저 이전 선호로 달라진 것입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이용섭 시장이 민간공항만 먼저 보낼 수는 없다며 국방부 등 사자협의체에 공을 넘긴 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 통합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나마 공항 동시 이전에 호의적이었던 전남 지역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공항 이전 협상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없이 심의안을 통과시켜왔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관련 부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확대간부 회의에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의례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위원회 구성 방식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공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는 속도감보다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모 사립여고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교사 채용 면접을 앞둔 광주의 한 사립여고에서 교장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1차 합격자 가운데 학교 관계자 명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행위는 시험 면접관이 시험 응시자가 누구인지 미리 파악하는 중대한 비리라고 여겨 광주시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한파로 인해 해남과 진도 등에서 겨울 배추 냉해가 심각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겨울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는 1,500헥타르에서 냉해가 발생했고 전남 전체 1,800헥타르에서 배추의 뿌리가 물러지고 썩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냉해를 입은 배추밭에서 자체 폐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저장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수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